아고 그냥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묻기도 참 조심스럽구만요. 암튼 우리 모두 이 개인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신종 코로나가 박멸되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 또 건강합시다. 건강이 그냥 무조건 최고잖아요. 잉? 오늘은 나는 내 사주 내가 본당 약올르지롱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 사주 내가 본다가 어느새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군요. 이제 슬슬 이제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시게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디라. 뭐냐고요? 여기 좀 한번 보시게요. 이게 이제 뭐 양요고, 음요고, 순서고, 소성계고, 팔계고, 이름이고, 뭐 뜻이고, 이건 이제 대충들 뭐 다 이해를 하셨겠죠. 근데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한 가지. 요거 소리. 즉, 대성계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까막까막해요. 자, 여기 대성계가 있죠. 이게 보니까 이게 건괴네요. 건괴. 이건 건괴라고 하는 건 이 소성계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대성계를 읽을 때는 요것이 이 건괴를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이에요. 소리 천 하늘 천 그렇게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것은 보니까 딱 이괴네요. 이 이름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이거 불화자를 써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보면 천화 동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성계 이름은 상계는 천, 하계는 화. 그래가지고 천화 동인이 돼요. 다른 걸 또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상괴죠. 상괴. 상괴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진괴네. 근데 이 진괴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 진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레라고 읽는다 그 말이요. 레. 요것은 또 뭐냐 보니까 이 감괴네요. 감괴. 요것을 읽을 때는 감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수라고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뇌수해. 자, 하나 또 더 해볼까요? 이거 뭐 쉽잖아요. 어떻게 읽느냐? 그 읽는 소리만 알면은 뭐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 자, 보니까 이게 7번에 간괴네요. 간괴. 또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것은 7번의 이름은 간이에요. 이름은 간. 근데 읽을 때는 간이라고 안 읽어요. 산이라고 읽는다 그 말이에요. 산. 자, 요건 아까 봤죠? 천둥번개. 그럼 이번엔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하나 해보면은 태괴가 됐네요. 태괴인데 이걸 태라고 읽지를 않고 택이라고 읽어요. 택. 이것은 이름이고 이것은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산택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산택손.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걸 일부러 막 외우라고는 안 해요.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처음에 막 외우려고 하면 이게 또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단 소리가 이렇게 난다.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팔순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순괴. 이 순수하다 할 때 이제 순자예요, 이게. 팔순괴는 뭐냐? 상괴와 하괴가 똑같은 거.
상괴와 하괴가 똑같은 거. 이게 팔순괴예요. 왜 8이냐? 소성괴가 8개잖아요. 상괴도 소성괴, 하괴도 소성괴잖아요. 이 소성괴가 똑같은 것이 8개다 해가지고 팔순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팔순괴는 이제 읽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뭐 이건 뭐 건자를 써요. 또 뭐 건이천, 중건천, 이건 뭐 태유택 또는 뭐 중태택 이렇게 하죠. 하여튼 이 팔순괴는 이 소리와 다르게 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자연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찾은 숫자의 나머지가 5, 6, 0이었죠. 근데 0은 나머지니까 이 숫자 나머지 0은 아니다. 6으로 나누었으니까 6이 나머지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숫자 이 5는 상괴를 만들기 위한 숫자다. 근데 어떻게 상괴를 찾느냐? 앞에서부터 쉬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손괴가 되었다. 손괴. 이렇게 딱 그래요. 딱 이게 뭐 메모지에다 딱 적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하괴. 6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감괴. 또 적어봐요. 엄청 쉽죠. 우왕 무지무지하게 쉽죠.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쉬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야 쉽게야 하겠어요. 양심이 좀 있어야죠. 양심이. 하괴를 찾는 이 6, 하괴를 찾는 이 6에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도 아주 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괴를 찾는 숫자를 어떻게 씌어나가느냐. 상괴는 그냥 앞에서부터 씌어갔잖아요. 그럼 하괴도 앞에서부터 씌어나가면 안 되냐 그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맞냐? 상괴가 손괴였죠. 손괴. 하괴는 이 6이잖아요. 6. 손괴에서부터, 즉 상괴에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상괴에서부터 6번째에 있는 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볼까요? 손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태괴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다 태괴를 딱 그래요. 태괴. 자, 요것이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대성괴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이 마지막에, 괴의 마지막에는, 대성괴의 마지막에는 숫자를 써야 돼요. 숫자. 손괴가 숫자가 뭐지요? 5네요. 퇴괴는 순서가 뭐지요? 2네요. 그러면 이 대성괴를 숫자로 표현하면 5-2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상괴는 5, 하괴는 2.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 상괴와 하괴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변효괴지요. 소성괴가 아니고 이게 변효괴. 마지막에 한 번 더 효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상괴와 하괴를 찾아서 하나의 괴를 찾았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변화를 해야 된다. 뭘 하고? 좀 더 정확한 점괘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변효가 효를 바꿔야 되는 그 효를 어떻게 찾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6이지요. 6. 자, 6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고생 하다가 인자 좀 살만하다 싶은 게 뭔 일이 또 빵 터져가지고 덜파닥 넘어져. 또 고생 하다가 이제 살만한가 하니까 또 달파닥 넘어지고. 그런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정확한 점괘를 찾기 위해서 이 마지막 악마를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악마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숫자에도 음양이 있겠네요. 있지요. 당근 짝수가 있고 홀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그것을 좀 더 유식하게 이 컴퓨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0, 1 이렇게 하잖아요. 0, 1. 0은 음수 짝수, 1은 양수 홀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까 또 밑줄을 또 쫙 그어 놓으세요. 나머지는 짝수일 때도 있고 홀수일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이 바꿔야 되는 효를 찾는 그 방법이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나머지가 짝수이죠. 그럼 짝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짝수일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쉬면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것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요것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양이니까 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양이니까 음으로.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요것이 바뀌는데, 그러면 안 바뀌는 건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바뀌는 건 그대로. 바뀌는 것만 바꿔주면 돼. 양요를 음요로. 이렇게 됐네요. 요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궤예요. 마지막 궤. 즉 우리가 어떤 한 개의 대성계를 찾을 때는 변효궤, 효를 바꾼 그 궤가 마지막 궤다.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어떤 대성계를 찾았으면 그걸 숫자로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숫자로.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볼까요? 뭔 개냐? 손괴다. 5네요. 요건 뭔 개냐? 갑괴다. 6이네요. 6. 그럼 숫자로 하니까 5-6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쌤, 어려워. 골치 아파요. 에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만 한 번만 더 참아봐요.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을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거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뭐 어렵다 하니까 또 연습 한 번 더 해보죠. 뭐. 자, 나머지가 뭐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찾아갖고 보니까 나머지가 3과 7과 5가 됐다고 해봅시다. 맨 앞에 나오는 수, 이건 상괴를 찾기 위한 거죠. 가운데 나오는 숫자, 이것은 하괴를 찾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이 5는 바꿔야 될 효를 찾는 숫자죠. 상괴를 찾아봅시다. 앞에서부터 쉬어갖고 세 번째예요. 하나, 둘, 셋, 2괴. 여기다 그냥 그대로 그셔요. 2괴. 하괴. 7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7은 상괴처럼 앞에서부터 쉬어가는 게 아니고 상괴에서부터 쉬어간다 그랬어요. 상괴가 2괴죠. 2괴에서부터 7까지 쉬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개가 나왔네요. 건개를 또 여기다 그려요. 이렇게 건개. 짝대기 3개. 쉽다. 짝대기 3개. 짝대기만 그리면 되네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괴가 나왔어요. 하나의 괴가 이렇게 대성괴가 나왔는데
항상 마지막 변효괴까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가 오네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짝수일 때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는 홀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요거 찾았네. 나머지는 안 변한 게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자, 이거 음요에서 이제 양요로 바뀌어야죠. 음요가 음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음요에서 양요로 바꿨어. 나머지는 똑같이 써 그냥. 짠! 이것이 변효괴이고 이것이 마지막 괴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변효괴를 찾고 나면 항상 숫자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게 딱 보니까 건괴네. 건괴인데 건괴는 숫자가 1. 요것도 딱 보니까 똑같네. 다시 1. 요 대성괴, 변효괴를 숫자로 표현하면 1-1이 된다. 여기까지가 딱 우리가 찾는 대성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공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하괴를 찾는 두 번째 숫자를 씌어나갈 때 상괴를 찾는 것처럼 처음부터 쉬는 것이 아니다. 하괴는 상괴를 포함해서, 즉 상괴에서부터 두 번째 찾은 숫자까지 씌어나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변효괴를 찾기 위해서 6으로 나누는데 그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바꿔주어야 할 효를 찾는 방법이 정반대가 된다. 6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가 홀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냥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씌어나가면 되고,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짝수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씌어나가면 된다. 요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최종 대성괴를 찾았으면 그것을 항상 숫자로 표현해 놓아라. 왜 항상 숫자로 표현해 놓아라고 하느냐? 그 대성괴를 다음 책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아직 수업 안 끝났어요. 잠깐 지둘러요. 뭐가 그렇게 급하대야? 집에 가봤자 라면 끓여 먹고 잠밖에 더 자요? 다음 시간 예습이 남았으니까 좀만 참아요. 지금까지는 한 개의 대성괴를 찾는 연습이었죠. 그럼 그 찾은 대성괴를 책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요것을 좀 예습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아주세요. 여기 짠, 이것이 무엇이다냐? 어디다가 써먹는 것이다냐? 요 왼쪽에 요거 하얀 종이 위에 이렇게 6-5가 써있고 이렇게 괴가 그려져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스승님의 그 이론에 따라서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이것도 뭐 이제 일종의 타로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타로. 요것도 이제 타로 카드인데, 요것은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거. 그래서 요것은 환역 카드. 환역 사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환역 카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중에서 파는 요것은
주역 카드라고 해요. 자, 이 두 개가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네요. 궤는 똑같아요. 궤는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요. 숫자가 틀리네요. 이 시중에서 파는 주역 카드에는 48이라는 숫자가 써 있네요. 이 숫자가 뭐냐? 여러분, 대성계가 몇 개죠? 그렇죠. 64개죠. 근데 64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놓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건유천, 고니지, 수레둔, 산수몽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64개를 쭉 늘어놓거든요. 근데 여기 48이라고 하는 숫자는 64개 중에 48번째에 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6-5는 이 48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환역카드, 환역카드나 주역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점괘를 뽑는데요. 아주 기똥차게 잘 맞아버려요. 이건 뭐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버리면 짝짝짝짝짝짝 맞게 나와버려요. 좌우지간에, 암튼지간에 이 환역카드, 앞으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이제 이 환역카드를 쓰려고 하는데, 이 환역카드에 6-5라고 써 있잖아요. 6-5. 이 6-5를 가지고 이 책에서 어떻게 대성계를 찾느냐, 6-5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책에서 대성계를 찾느냐, 이것이 다음 시간에 수업 내용이에요. 근데요, 이 대성계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조금, 여기도 함정이 조금 있고 저기도 함정이 조금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책에서 대성계를 찾는 것은 함정이 거의 없어요. 아주 쉬워요. 이게 아이고 그것도 어떻게 찾는다냐 하고 잠 못 이루지 마시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편히 푹푹 주무세요. 다음 시간에는 내 사주 내가 본당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러분, 울 시간 있으면 우리 신나게 아싸 놀아 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